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아침 6시 25분입니다. 지난주에 코인 시장은 약간 반등, 약간 조정, 그 정도? 쏘쏘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히 매매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실제로 좀 애매했죠. 그리고 이제 증시 시장은 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숏 포지션을 노리셔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숏 포지션을 노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보다는 전문가분들도 지금 시장들이 굉장히 갈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토요일 날 뉴스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컷, 빅컷, 추우님 카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3일 파월 잭슨홀 미팅을 주목을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마 금리는 아마 0.2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금리 0.5를 내렸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 내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 번 정도 동계를 더해서 다음 때, 그죠? 다음 때 좀 세월달에 내린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0.25 정도 내리면서 시장이 좀 환호에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더 주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또 들고 있고요. 백화점 마트에서도 지갑을 닫아 손익 침체 코로나19 최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요. 비싼 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 막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제 코인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300 정도 번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꽤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코인 리플에 처음 물려서 괴로워할 때는 하루에 10,000원이면 삼시세끼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먹기가 너무너무 빡세요.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 물가가 좀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 포함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실 배운 게 장사밖에 없는데 영업밖에 없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임금은 사실 어디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도 무리가 있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매업은 완전히 박살나 있으니까요. 그쵸. 반도체 보조금 지급 당론으로 담당 조직도 키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도. 코로나 유행 심상치 않은데 약도 의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난리가 났다, 그쵸? 이런데 왜 전문의들은 못 뽑게 하는 걸까, 의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페캉스죠. 식당 갔다가 참배 신세. 저는 이거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애완동물, 우리가 반려동물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좀 그래요. 그죠? 좀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많이. 네, 폐미용실 작년에 문 닫았다 나오네요. 가계부채 잡아야 하는데 저 내려간 주담대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변동금리 내려갈 거고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참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우리가 젊은 분들은 일 그냥 안 하겠다. 44만 명이나 일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참 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리고 지금 예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래요. 네. AI 대세론 달만전자. AI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역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냥 고평가가 아니고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물론 안정화되고 나서 움직일겠죠. 예전에 지금 닷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닷컴. 그래서 AI 관련 투자를 하시려면 한 10년 이상 두고 보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겠다 싶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지면 매수해도 되는 게 늦지 않으니까 좀 매수하시면 되겠죠.
10년도 길다 개인 요구 5년 만기 발행도 검토. 그러니까 뭐 적금을 짧게 잡겠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 갤럭시 보급력 A 시리즈 AI기는 탑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적으로 천도시다 물 전기차 배터리 참 문제가 많죠. 그죠? 배터리가 기술이 네. 항공사 영업을 잘한 줄 알았는데 고유가 고환율 눈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소세죠. 대한항공 역시나 좋습니다. 그쵸? 오뚜기 오래 올린다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딱히 볼 게 없어요. 네. 뭐, 사실 요즘도 계속 볼 게 별로 없지만, 환율도, 그죠? 뭐, 4월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뭐, 1,300원 나갔다면서 1,340원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금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환율가 떠지면서 같이 주가도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8월 23일 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세션이라는 부분에도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세션이 지금 잘 극복되고 있다. 그죠? 극복되고 있고, 뭐, 고용지표들 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괜찮지 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1년 넘게 금리를 5.5%라는 엄청난 금리를 올려놓고 기준금리를 실제로는 막 부동산 대출 금리가 7, 8% 되겠죠.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버거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긴 어닝 쇼크, 그러니까 뭐 글로벌 리세션이 아니라 어닝 쇼크 정도를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조정으로 그게 끝이 난 건지 한 번 더 나올 건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한 번 더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인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감이 사실 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어쩌면 코인들이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코인이 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보다는 사실은 좀 더 고비중은 증시 쪽으로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아직도 괜찮고 많거든요. 그죠? 뭐 간단하게 보겠지만 KTNG라던가 이런 애들 괜찮은 거 많거든. 그런 거 모아서 배당주. 이번에 또 배당 확정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배당금만 또 해도 수십만 또 들어오더라고. 달달해요. 뭐 제가 증시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꼴랑 해봐야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배당금이 또 달달하더라고요. 4, 5%.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에나입니다. 에나는 9.5에서 분명 액션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5에서 액션이 나왔고 지금 조정이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에나가 이제 자리를 잡는 주가 되겠죠.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고 좀 더 빠질라나?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자리를 잡는 주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에나가 빠진다는 것은 이제 미증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힘을 조금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23일날 정도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 이슈를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엔화가 이제 반응을 좀 크게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원 밑에서는 또 엔화를 사보셔도 좋겠고 나중에 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엄청나죠. 이건 환율 같은 경우 세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돈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과감해줘도 된다. 빅스 차트입니다. 공포지수 차트입니다. 그죠? 엄청난 공포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작은 걸로 왜 이렇게 많은 공포가 쳐졌을까? 그죠? 정말 리세션이 오는가? 사람들이 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괜찮다,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하면서도 리세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막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과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까지만 가는 게, 이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했거든요. 이 정도만 가고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과하게 터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과하게 한번 터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심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증시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이 투자자들께서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61.8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19,493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는 일단은 고점대 요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웨이브가 상승 웨이브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이 추세 이탈될 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부딪히러 가겠죠? 그러면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이탈이 되게 되면 아주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저 타이밍에 이제 숏을 노려보셔도 좋겠죠.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탈될 때.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도가 좀 약해질 때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가다가 필치 팍 당긴다거나 음봉이 톡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노려보시면 달달한 숏 포지션을 또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숏을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해서 19,000에서 18,500 사이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십시오. 이 밑으로는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야죠. 그죠? 자, S&P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역시나 좀 강세, 오히려 S&P가 더 강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반도체들보다는 S&P 실제로 대기업들, 증시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증시들이 더 안전한 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그래서 역시나 꺾일 때는 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엔비디아는 이제는 물리실 분들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탈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님들 엔비디아 한동안 건드리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 밑에서는 한 번 더 단타 정도 쳐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 땡큐존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 끝난 건가? 라는 질문 던지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것 부분 포기하시면서 좀 저는 익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골드 급값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종목들 다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니까 뭐 이걸 다 넣게 뭐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하기 조금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법적으로 좀 까다롭게 좀 잡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업종이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알 수 있을 거고, 배당 수익률, 그래 수익이 나오는 회사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년, 26년 예상 매출과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보통 16,000이면 또 못하면 13,000 정도 될 거고, 넘어가면 12,000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거품이 아니라 실적 자체로도 한 25만원, 26만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시면 이제 26년이죠. 지금 26년이니까 26년 정도까지 비전을 가지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코인. 이번 주는 코인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크게 뭐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쏘쏘해요. 그냥 쏘쏘, 말 그대로 쏘쏘.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겠죠. 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당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는 지금 이 패턴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패턴 타점과 두 번째 타점이 제시해졌던 대로
58,000, 56,000 두 개를 확인을 했고요. 이 다음에 빠지게 되면 한 52,300? 뭔가 3,000? 53,000도 할게요. 53,000 정도 선에서 단등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를 조금 버티면서 이렇게 가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58,000 정도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래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때 타점을 잡아서 한 64,000달러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하방을 조금 열어두십시오. 아시겠죠? 하방을 좀 열어두면서 메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열어두면 단타가 나오죠. 이때가 또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다시 갔다가 뭐 고정고정 한번 들어주고 빠질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복잡한 아마 조정파 형태가 등장할 겁니다. 까다로워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이제 알트코인 차트를 좀 보게 되면 BTC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락이 좀 멈추면서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홀더분들, 장투자분들 이제는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했던 25년 스타트 이런 것들이 정말로 25년에는 좀 시장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빌 종목들은 조금 여유있게 보시고, 나중에 또 어제는 생방송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뿅.